자, 여러분, 우리 수능 마스터로 특강을 여러분하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리젠 아카데미에서 특별히 또 국내 입시와 수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데니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수능 마스터 선택 특강에서는 2028 수능 개편에 따른 그러니까 실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것과 함께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각 과목별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물론 개편되기 전에 지금 현 수능 체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여기 보면 지금 17살 이렇게 안 바뀌기?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기존 수능대로 칠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같이 한번 둘 다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조금 글씨가 작은데 2028년 수능 개편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때 아마 이제 기존 수능 체제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2028년 바뀌는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각 영역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종합해서 요점 정리를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입시 연간 타임라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면 어떤 시험인가, 그걸 살펴보려면 몇 월에 치는지 아는 사람? 12월 11월 11월 언제? 7일? 7일? 8일? 수능은 항상 요일이 정해져 있죠. 목요일. 맞아. 요일. 요일. 언제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 그쵸? 그래서 지난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11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 날짜만 그때그때 바뀔 뿐이고 항상 11월에 수능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 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12월 첫 주 혹은 둘째 주 정도 금요일에 보통 수능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한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지만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내 입시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검정고시로 여러분이 고졸학력을 준비할 수도 있고, 워싱턴 스쿨로 고졸학력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지금 TCS 학력 인증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TCS 아베카를 통해서 검정고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 같은 케이스에는 우리 4월과 8월에 이렇게 연 2회를 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특별히 리젠 아카데미에서 검정고시 과정도 있고 해서 제가 같이 표시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고3이 되면, 그러니까 수능을 치는 그 해가 되면 보통 수능도 있지만 그걸 모의평가라고 해서 6월이랑 9월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같은 그 기관이 모의평가를 출제해요. 그리고 6월과 9월에 경향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봤더니 수험생들의 약점이 이런 거네, 이런 것들의 개념 강화가 필요하겠네, 학습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걸 참고해서 또 9월을 출제하고, 그리고 6월, 9월에 경향과 또 난이도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마지막 파이널 수능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 참고로 수능을 내는 그 출제 기관의 이름 여러분 한번 알아두세요. 한국교육과정 TV에 가리려나? 평가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수능만 낼 뿐 아니라 검정고시도 내요. 그래서 검정고시 기출, 수능 기출, 그리고 나중에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임용도 여기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는 평가원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평가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검정고시 기출도 여기서 볼 수 있고,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6월, 9월, 11월 그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오리지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냥 구글에 쳐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올라온 파일을 다 이제 배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럼 11월이 수능이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해야 한다 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기본 컬이라고 하는데
17살에 리니젠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검정고시 과정이 있으니까 17살 4월에 검정고시를 가급적 열심히 그 전에 공부해왔던 학생들이면 이제 한번 4월에 한번 치고요. 그리고 학생의 수준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 뭐 한 번 쳐서 끝난 친구도 간혹 있고요. 2번 정도 쳐서 완벽하게 올백을 맞추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 사람의 그 학습 태도나 어떤 정도, 되어 있는 정도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제 뭐 4월에 치고 8월에 치고 정말 또 필요한 친구는 다음 해까지 이어서 치기는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1분기가 검정고시 학습. 그래서 지금 1분기가 개강이 곧 될 텐데 고졸 과정이 있고 또 고-A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검정고시 학습에 집중하는 기간이 보통 17살 4월 전에 이 기간이 된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쭉 쌓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라든지 혹은 뭐 영어라든지 탐구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하는 과정을 이때 쭉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 이 기본적으로 배웠던 과정들을 여러분이 유형을 문제 풀면서 익혀봐야 되거든. 그 문제풀이. 그리고 지금 현행 수능 체제의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사회랑 과학 이거를 사탐, 과탐 이렇게 부르는데 각 탐구 과목 2가지씩 고르게 되어 있어서 나는 생활과 윤리를 한다거나 지구과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내가 선택하게 될 과목을 좀 더 심화하는 학습. 그리고 국어도 사실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 2가지 중에 하나. 수학도 미적분을 할 것인가, 기하를 할 것인가, 확률과 통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과목들을 쭉 배워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면 19살은 웬만큼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수능을 준비하는 문제를 쭉 풀고 연계교재를 풀고 하면서 다지는 시간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풀 모의고사 테스트 쳐보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물론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복습하는 시간은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정말 작아도 2-3년 정도는 필요하다. 2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학생, 3년은 기본 보통의 학생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 나이에 맞게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등학생들 잘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사실 중2 정도에는 이것들을 머리에 컨설팅을 하고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드맵 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다.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광이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베이스가 있으니까 열심히 그 커리어로 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낯선 친구들도 있어서 수능 시간표, 문항수 이런 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국어가 1교시, 2교시가 수학, 3교시가 영어. 참고로 수학과 영어 사이에 점심 식사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 보이겠지만 봐봐. 국어가 80분이에요. 수능은 그냥 50분 치고 이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긴 호흡의 시험. 사고력을 요하고 지구력을 요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되어서 10시까지 80분 시험. 그리고 45문항입니다. 그래서 80분인 거예요. 그리고 수학 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 시험입니다. 1시간 40분을 쭉 풀 거야.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자라 시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이거 빡세다. 이거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느껴질 거고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문항을 가면 진짜 한 문제를 붙잡고 20분 공부하고 20분 씨름하고 15분 막 30분씩 씨름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총 30문제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어 영역은 식사 후에 1시 7분 정도부터 영어 듣기가 흘러나와요. 1시 10분에 보통 시험지를 넘기십시오 이런 이제 방송이 나오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딱 들어가서 70분 시험 치고 45문항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듣기 문제가 여기 나와 있죠? 듣기 평가 문항이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17개 포함해서 70분. 듣기랑 독해 다 포함해서 1시간 10분 동안 치게 되고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사. 한국사를 치지 않으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사는 필수 과목. 무조건 쳐야 하는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게 이제 한국사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30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사회 혹은 과학 혹은 직업탐구, 아마도 일반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은 사회 계열을 고르거나 과학 계열을 고르거나 해서 두 과목을 30분 쳐서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2 외국어 한문. 아마 여기까지 응시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이제 외대라든지 혹은 뭐 서울대를 응시한다고 여기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제2 외국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40분 시험이고 제2 외국어 혹은 한문으로 하게 되면 수능이 하루에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이 되면 별 보고 들어갔다가 별 보고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깜깜한 겨울철은 아침 일찍 막 7시, 8시에 수능 시험장 입시를 하거든요. 8시 10분까지였나? 20분까지인가? 그때가 입실 시간이어서 보통 아침 일찍 등교를 하고 외국어까지 치면 이제 거의 저녁 시간이요. 6시만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이제 시험을 치는 그런 지구력이 필요한 시험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봤다면 2028 수능의 개편이 됩니다. 키워드는 공정성, 그리고 융합통합. 그러니까 공정성은 무엇이냐? 사교육에 너무 집중되어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형평성을 주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잘 받을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그 공정, 사교육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융합통합, 문이과 통합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키워드라고 보면 되는데 통합형, 융합형 과목 체계다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통합, 융합형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고1 학생까지는 사탐 과목을 치게 되어 있거나 과탐 과목을 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근데 2028 수능 개편 지금 중3부터 학생들이 치는 수능은 어떻게 바뀌냐면 사회탐구 2개, 과학탐구 2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하나씩 치게 되었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도 있고 과학에 대한 소양도 있고 이렇게 그런 인재상으로 우리가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또 융합적인 사고력, 우리 21세기에 지금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과목 체계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선택 과목 폐지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우리 영광인 혹시 수능은 어떤 국어를 뭘 선택할 거야? 화작에다 수학은 학통, 학탐은 민사생명. 네, 이렇게 지금 영광이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단 말이야. 근데 중3부터는 안 골라요. 똑같아요. 모두가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국어도 과목 고를 게 없고요. 수학도 고를 게 없고요. 탐구도 고를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아는 친구들은 또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수능에 여러분은 시험지를 매기면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각 문항별로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어. 보통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쉬운 편이야.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좀 적고 비교적 쉽게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어. 근데 언어와 매체는 쉽게 말하면 문법, 맞춤법, 표기법 이런 거. 왜 사이시옷, 뭐 국외음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부할 게 양이 많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언어와 매체랑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내용에 공부할 분량이 다르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화법과 작문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랑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랑 둘의 공부량이 같았을까? 좀 달랐겠죠?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수고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한 공평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과목간 유리함, 불리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불리한 거잖아. 똑같이 100점 맞아도 그냥 똑같이 1등급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표준 점수라는 체계가 있어서 각 좀 고유한 점수, 난이도에 따른 점수를 따로 부여해요. 그래서 표준 점수 이렇게 등급 컷 이렇게 치면 표준 점수가 100점이 훌쩍 넘는 121점, 뭐 147점 이렇게 나오는 점수들이 있거든. 그게 표준 점수야. 근데 그 전까지 그런 식으로 표준 점수를 계속 따로 부여하면서 과목 간의 이제 난이도를 확인했단 말이야.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그런 점수가 다 반영이 됐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친다. 이젠 그런 거 없다 하면 이제 표준 점수도 굳이 따질 일이 없고 뭐가 더 쉬웠어, 뭐가 어려웠어, 이번에 이게 너무 그랬어 이런 거 없어. 이제 과목 간의 유불리를 유리함, 불리함을 해소시켜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평가되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공부하세요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도 어쨌든 좀 올라가기를 이제 기대하는 바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가 사실 수능에 대한 내용이라면 여기는 내신인데 제가 참고치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여러분이 9등급 체제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4%의 범위 안에 들면 1등급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9등급까지였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표기가 되는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등급이 이렇게 조금 간격을 더 넓히면 아무래도 1등급에 2등급에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경쟁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너무 크겠다. 이게 좀 바뀌는 게 너무 크다. 이게 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피드백이 사실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표가 왼쪽은 지금 현행 수능,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7살인 학생들, 우리 영왕이 케이스죠? 하랑이 케이스고 하랑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해, 바뀌기 전. 근데 그 밑에 우리 중3 우진이 나이부터는 개편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약간 글씨가 흐리긴 하지만 자, 기존의 국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에 대한 지문, 경제에 대한 지문, 뭐 과학기술, 또 뭐가 있을까? 예술, 인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 독서고요. 그리고 뭐 시, 소설, 희곡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문학이라고 통칭한다면 독서와 문학은 무조건 공통이고 그 뒤에 헌법과 작문, 발화하는 거, 예를 들면 토론, 발표, 담화 상황 이런 거, 그리고 글을 개요쓰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작문이거든요. 헌법과 작문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언어는 문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문법과 매체의 사용이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냐 이런 것들 다루는 과목이 있었다면 이게 지금의 새로 바뀔 2028년 수능에서부터는 뭐가 빠져요? 매체가 빠져요. 대신 나머지는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헌법 여기 있죠. 언어 들어가죠. 문법. 그리고 독서 여기 있죠. 작문 여기 있죠. 문학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매체만 빠지고 나머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 여러분이 헌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문법 안 해도 됐는데 여러분이 2028년도 수능을 치게 되면서부터는 문법을 모두 공통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중등 친구들은 지금 국어에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맞춤법이나 이런 로마자 표기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나와, 중등에도. 그리고 고졸검정고시를 가면 국어에서 기본을 또 다뤄요.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 친구들은 항상 배울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 내가 수능에 나올 거 지금부터 공부한다. 딱 생각하고 열심히 기본을 잘 닦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도 선택 과목이에요. 지금은 수학 1, 수학 2 이렇게 공통 과목이 있고 확률과 통계 과목 혹은 미적분 혹은 기하, 기하는 도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영광이도 대답하잖아. 확통할 거라고. 근데 아마 확통은 조금 따로 커리큘럼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대부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건 미적분입니다. 예, 요 과목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과목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학 1이 대수라고 보면 되고 수학 2가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거기에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 지금의 미적분과 기하 이름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수2가 미적분 1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미적분과 기하 과목은 그냥 내신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지금의 중3 학생들은 확통을 무조건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으로 듣던 미적분은 이제 수능 과목에 아예 배제된다. 기하도 배제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영어는 동일해요. 한국사도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보기 전에 잠깐 한국사랑 영어가 특별히 색깔이 좀 달라. 얘는 어떤 과목이냐면 절대평가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몇 점 이상을 맞추면 몇 등급, 몇 점 이상을 맞추면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체제. 그래서 영어는 예를 들어서 10점 단위로 끊기거든요.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90점 이상이면 1등급. 그러면 91점도 몇 등급? 1등급. 97점도 1등급. 이렇게 끊겨. 한국사는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인데 뭐 45점 이렇게. 그리고 5점 보통 이제 100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절대평가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두면 되겠고 이제 진짜 이게 큰 변화죠. 아까 수학도 큰 변화, 국어도 큰 변화였는데 이것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영광이나 하랑 같이 여기 지금 17살 친구들은 택 2란 말이야. 사회만 해도 9과목이나 돼.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지리 파트, 세계사 파트,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있고 경제, 정치학업,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사상 막 이런 과목들이 있고 과학은 원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가지가 원투 해서 8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공통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통합사회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정이에요. 1학년 때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가 통합사회 다 배워야 돼. 모두가 통합과학 다 배워야 돼. 근데 그게 수능 과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각에서는 그러면 너무 쉽지 않겠나? 수능이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인문 계열의 학생이야. 근데 통합과학에서 조금 심도 있게 조금만 다뤄주면 금방 또 난이도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또 변별력이 갖추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지금 특별히 중학생 친구들은 상관없이 골고루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초가 튼튼해야 통합사회과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자, 직업탐구는 제가 씻기는 했지만 요건 배제할게요. 공부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제2외국어 한 번도 응용 표시되어 있어서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거의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리고 우리 내신 체계 개편이다 해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부에 들어가는 성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했는데 눈으로만 잠깐 볼게. 왜냐면 여기 수능의 등급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예요. 그래서 1등급은 몇 프로냐면 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시험을 쳤어. 그 중에 4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 7%. 그러니까 5등부터 몇 등까지 해서 5, 6, 7, 8, 9, 10, 11. 11등까지가 2등급 받는 거지. 그죠? 이렇게 퍼센트가 있어. 4%, 7%, 12%, 17% 이렇게 해당 그 지분이 있어요. 이 몫만큼을 이제 그 인원을 끊어서 등수로 쭉 나열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의 점수를
그래서 등급이 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9등급인데 여러분 바뀌어도 2028년 수능에도 등급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 등급 확인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9등급입니다. 수능은. 내신은 더 이제 깊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수능 특강이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체제로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사실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 근데 2028년 특별히 국어 영역이 어떻게 변했냐? 그 전까지는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본인이 공부할 과목을 한 가지 깊이 있게 잘 파서 공부를 하게 됐다면 이제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문법이 공통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를 해놔야 한다. 문법도 개념을 잘 봐야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문도 보면 옛날에는 인문, 사회, 예술, 기술 이렇게 나왔다면 지문 자체가 통합형 지문인 케이스가 있어. 독서를 보면. 그래서 꼭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사회면 사회 딱 따로따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글의 주제가 영역, 계열이 이런 것들이 주제와 분야가 같이 혼합해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제시되는 지문들이 점점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 분야를 잘 연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읽을 때 트리플 스쿨 책 있죠? 그게 생각보다 고급이야. 트리플 스쿨 책이. 교회 사용 설명서 이런 거는 읽기 쉽게 훌훌 넘어가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언약책만 보더라도요, 구원책만 보더라도요 살짝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책들을 잘 읽어내면 여러분 비문학 점수 잘 나와요. 신문, 잡지, 학술, 논문 장르 구분 없이 골고루 좀 읽어서 지식들을 쌓아놓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책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기술도, 경제도, 사회 분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루고루 갖추어서 공부를 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 가지 텍스트 읽는 훈련을 좀 해보셔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균형점. 문학작품도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비문학, 실용문이든 논설문이든 이런 것들 각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 의도를 파악하다. 결국은 개념 공부다. 개념 공부를 튼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수학은 공통 과목 중심의 출제. 여러분 수학을 한번 잠깐 제가 커리큘럼을 잠깐 보여줄게요. 잠깐 나오겠지? 다시 연결해도?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아까 말했던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가 되는 거예요. 기하랑 미적분 2가 진로 선택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운율과 통계는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교육부의 원본으로 개편안을 발표한 건데 이걸 잠깐만 제가 여러분한테 아예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를 잠깐만 보여줄게요. 자, 수학을 한번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해서 지금은 2015 개정으로 봐요. 그래서 수학 상학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거, 수학 1, 2가 2학년, 확통, 미적분, 기하가 3학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줄게. 기본적으로 고1에는 이게 1학기 이렇게 써줄까? 2학기 이렇게 있다면 이때가 원래는 고등수학 3, 여기는 학, 그리고 고2에는 수1, 수2 이렇게 배우고 고3에 올라가서 이제 선택 과목가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과정상이야. 원래 실제 일반 학교 가면 이거보다 더 빨리 당겨서 배우긴 해요. 선택 과목 이게 뭐 확통, 확률과 통계, 아니면 미적분, 아니면 기하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고등수학 상이라는 이름 대신 공통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주원이가 배우게 될 거야. 여기는 공통수학 2라는 이름으로 세미가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수1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대수 맞아, 대수. 여기는 미적분. 얘가 미적분.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 선택 과목은 직접 고르지 않고 아마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면 그 안에서 본인이 미적분을 더 배운다거나 기하를 더 배운다거나 하겠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배우게 돼. 그거를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 자, 요런 거. 공통수학에서 행렬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외분, 도형의 방정식에서 왜 이런 게 있거든? 선을 이렇게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나눠주세요. 이런 게 이제 내분이야. 외분은 몇 대 몇으로 나눠주세요. 여기가 3,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분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정적분을 도입할 때 이게 막 도입하는 방식이 있거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지금의 현행은 아이들이 이해를 좀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아마도 적분이랑 연결해서 도입하게 되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한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모비율, 표본 비율이 다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09년 교육과정이 아마 있었을 거고 2015로 바뀌면서 빠졌을 거예요. 근데 모비율, 표본 비율 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원순열 이런 확통에서 배우는 게 하나가 삭제가 돼요. 그리고 기하는 선택 과목이 아닐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목차인데 봐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배우게 될 내용. 공통수학 1, 다항식의 연산.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뭘 배우지? 식을 배우잖아.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배우면 단항식, 다항식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2항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근데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그리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거 다 고졸검정고시도 엄청 다 등장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경우의 수와 지금 행렬 추가된 거 보이죠? 그쵸? 이게 바뀌는 내용. 집합, 명제, 함수와 그래프 이렇게 공통수학 2에서 다루고 이렇게 요게 이제 방금 봤던 그 목차. 그리고 2, 3학년을 가면 대수. 원래 수원에서 배우던 게 이거잖아. 지수로그. 그치? 이게 이름만 바뀌는 거야. 삼각함수도 그대로지. 수요도 그대로지. 그치? 이름만 대수로 바뀌어요. 미적분 원도 원래 수2였던 게 함수 극한과 연속 그대로 있습니다. 미분 그대로 있죠? 이거 도입해서 이거 개념 가지고 미분 연결한단 말이야. 그리고 미분 나오면 적분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원래 수2에서 배우던 미분 적분이 그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배우던 미적분이 빠진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거는 원래 선택이었는데 이게 공통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확률과 통계 같은 걸 배워놓아야 여러분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서, 미국의 한정서 학생 선교사가 A&M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무슨 과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통계. 통계학과에서 statistics 그쪽으로 가면 이게 무조건 필요해. 그리고 이코노믹이나 그러니까 경제, 경영 쪽으로 미국은 이런 이제 돈 계산이라든지 통계 파트가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실 알아놓아야 하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진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좀 없었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의대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임상 실험을 하고 케이스가 나오고 하면 통계란 말이야. 환자들의 다양한 그 경험과 어떤 그 집단과 막 실험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통계로 결국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여겨져서 얘가 공통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확률과 통계구나. 아마 여러분이 보지 않은 부분은 상상이 잘 안 될 거라서 특별히 수학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수학. 그래서 수학으로 넘어와 보면 공통 과목 다 똑같이 배운다. 기본을 잘해라. 개념을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이거 바뀌지 않죠?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야. 개념은 무조건이에요. 수학의 개념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수학을 공식으로 이해만 하면 된다? No. 개념이 머리에 쫙 정리가 되어서 딱 치면 달달달달 나올 수 있어요. 1단원 뭐야? 1단원에 뭐가 나와? 쫙쫙쫙쫙쫙 나와야 돼. 당식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복소수 막 나오고 하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세미한테 딱 세미 말고 지온이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목차가 뭐였지? 맨 처음에 뭐 배우지? 유리수학 순 그렇지. 에리나 그럼 다음 단원이 뭐였어?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어야 돼. 목차로 외워지고 이거 개념이 중요했어. 이거 남이 이거였어. 이런 것들. 그래서 기초 개념 강화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 사실 뭐 수학은 특별하진 않아요. 늘 해오던 공부 꾸준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영어. 영어가 조금 주목을 한번 봐봐요. 자, 영어 영역 변화에서 2028년도부터는 지금은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이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정시 모집 요강만 봐도 영어의 비중이 낮아요. 영어는 예를 들어서 막 수학은 1, 2등급을 다투어서 막 나와야 되는 그런 과인데 국어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영어는 3등급까지 떨어지는 입시 결과가 있다거나 그래.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사실 상대에서 절대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실제로 비교적 많이 쉬워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모두가 똑같이 공통 과목으로 가다 보니 영어가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영어가 강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정이 전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실용 영어 능력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교육 과정도 봐도 실제로 영어를 ESL 환경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포인트를 두어서 이 대화가 가능한지 원어민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이 진짜 국제화 시대에 정보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나 이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 아마 이거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참고가 될 거고요. 지금 당장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중학생이라든지 약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뭐 자막 없이 본다거나 뉴스는 좀 빠를 수 있어. 근데 이제 팟캐스트나 여러 듣기가 되어 있는 동화책 초등학교 친구는 사실 그런 것도 참 좋거든요. 독해를 많이 해보면서 그런 학습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해 및 듣기 능력 우리 듣기는 꾸준하게 항상 꾸준하게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영어 뉴스나 강연 이런 거 들으면서 능력 항상 하면 좋고요. 참고로 수능 영어 듣기는 그래도 느린 편이에요. 토익 같은 거를 쳐보면 진짜 쫙쫙쫙쫙 넘어가거든. 문장이 짧고 많지 않긴 하지만 근데 듣기는 사실 그 속도도 많이 느리고 충분히 따라갈 만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듣기 이거를 학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잘 쌓으면 훨씬 수월하게 점수가 나올 거다. 영어는 듣기만 다 맞춰도 37점이에요. 몇 점? 37, 8점 정도가 돼요. 듣기만 다 맞춰. 그럼 뭐야? 7등급인 거야. 거기서 한 30점만 더 맞으면 몇 점이야? 67점이지. 거기서 딱 한 개만 더 맞으면 70점. 그럼 몇 등급? 3등급. 영어가 사실은 점수를 내기가 지금은 아무래도 유리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난이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탐구 영역의 변화. 탐구가 통합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생활과 윤리 쫙 깊이 있게 파고 사회문화 깊이 있게 쭉 파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개별 과목을 파는 것보다 여러 학문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뭐 간학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과 한문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들이 함께 교차되어서 여러 학문을 같이 알고 그거를 또 융합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와 과학 분야의 기초 개념을 폭넓게 학습하고 또 그 관계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 과목의 내용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사회를 공부하고 도덕을 공부해도 겹친다. 여러분 생활과 윤리, 지금 생활과 윤리 공부하더라도요. 고졸 도덕이랑 거의 겹쳐요. 당연한 건가? 아무튼 근데 사회랑 윤리랑 그러니까 일반 사회랑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목이 많이 겹쳐. 그리고 과학에 나오는데 지리에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사회 과목에 지리에서 과학에 나오는 과목들이 연결돼서, 왜냐하면 자연환경과 지리와 기후는 다 연결되거든. 과학에서는 그걸 자연현상에 좀 더 집중해서 다루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팬현상인가? 이제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와서 건조해져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막 고온 막 건조해지고 막 이런 현상을 다룬다면, 사회 파트에서는 그 지리 자체에 대해서 좀 배우는, 혹은 사람들의 그 지리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의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느꼈던 게, 와 이게 연결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계속 그게 여러분 안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 과목을 같이 고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현상, 즉 사회, 자연현상, 즉 과학, 사회랑 과학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리닌젠 아카데미에서 이거를 진짜 훌륭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회현상을 보더라도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보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원금을 줘보고 이렇게 또 이거 처벌을 이렇게 또 강화를 해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 사회현상들을 분석해봤을 때, 아 사람의 본성이 이런 거구나. 이걸 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잘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림자가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와, 이 놀라운 신비, 이 지구과학과 창조와 생명과 막 광합성과 호흡과 항상성과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투영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생활 10개.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정치가 아니라 정치 이런 걸 공부하고 뉴스를 보면요 이해가 돼요. 탄핵 이후의 절차라든지 개헌에 대한 그런 안이라든지 그런 헌법재판소를 막 그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말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투표에서 과반수 막 뭐가 의결되고 이런 게 이런 말이구나. 그런 것들이 훨씬 현실 세계와 연결지으면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것의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 수능을 보면요, 여러분 실제 그때 이슈가 되는 게 다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혹시 수능의 약자가 뭔지 아는 사람? 수학 능력. 대학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맞아, 능력 시험. 이게 무슨 말이야?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숫자가 그 닦을 숫자예요. 수학 여행할 때 숫자. 문제풀이 계산하는 수학 말고 배우다라는 수학. 능력,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수능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수능은 사고력이나 이런 말을 해.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문이, 상황이, 그런 보기가 주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거기에 적용해 보는 거야.
그래서 문학 작품만 보더라도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어떤 관점의 보기를 줘. 그리고 이 보기를 이 가의 보기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개념,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투영해서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회의 윤리만 보더라도 낙태에 대한 찬반 이런 입장,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죠. 배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인간 배아 복제, 이 복제 배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적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기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보시면 어떤 것일까? 이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는 다 투영된 그것들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다 이제 녹아져서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걸 보더라도 지금 달에 공전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은 음력 며칠이니까 보름달이겠네, 지금은 뭐 초승달이겠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실생활에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게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비, 개편안에 대비하는 거, 바로 통합적인 학습 방식을 채택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응시한다. 이제는 선택 과목이 있지 않다. 그래서 기본을 힘써야 한다. 기초기능, 통합사회, 통합과학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뭐 화법과 작문 같은 것도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게 이기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결국은 본인의 시간 관리, 그리고 그 시간을 맞게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자원과 그리고 선교 강사님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를 위한 종합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좀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든 걸 다 실을 수 없어서 우선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가지고 왔고, 지금 한 30분 정도 여유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이 실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또 혹은 저에게 또 공부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봐도 좋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조금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능 보고 해외 갈 수 있나요? 수능을 봐서 해외를 가려면 절차적으로 중간 과정이 더 필요해요. 수능은 대한민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외국 대학을 진학할 수는 없고, 외국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대부분 보통 토플이고요. 그리고 에세이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활동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수능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수능을 통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갈 때 그러면 몇 등급인 대학교가 몇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느 정도? 오케이. 근데 혹시 계속 녹화가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서울이나 인서울 라인이다 그러면 그냥 1, 2등급. 그 다음에 지방에 거점 국립대가 있어. 우리는 그걸 직업고기다 같이 줄여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대, 전남대 이런 학교들, 그러면 3등급 선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3등급 안팎이다. 3에서 4 혹은 높은 과는 2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3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방 일반 사립대라고 할게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그 아래로 3 혹은 그 이하로 보통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쉬울 거야. 그래서 인서울은 그냥 다 1 혹은 조금 미끄러져서 2 요렇게. 요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라인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뭐지? 그 9등급이 나와도 대학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학교냐, 어떤 과냐에 따라서 네, 그런 학교가 있어요. 붙기도 합니다, 실제. 근데 이제 많이 사람들이 경쟁률이 높지 않은 그런 학과겠죠. 궁금한 기독교적으로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분들이 가시는 대학교들은 신학교. 신학교인데 어떤 대학교들이 있는지. 그런 대학교는 서울에는 총신대, 그리고 장신대, 그리고 백석대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가 있지. 그리고 침신대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침신대는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여러분의 보통 교단 이름을 생각하면 그 학교 이름이 돼요. 그럼 대략 몇 등급? 신학과의 입시 결과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으로 따지자면 5등급. 4, 5등급 정도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시로 가냐 정시로 가냐는 조금 달라서 수시로 가면 최저 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시로 가면 정시 그것 자체가 반영이 되고 전체 과목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 과목의 입시 결과는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지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이제 제가 내년에 수능을 보는데 목표 대학이 중앙대나 고려대 쯤 되는데 정시로 갈 건데 네. 검정고시 점수가 좀 많이 그러니까 내신이 필요가 하나요? 정시로 가면? 정시로 가면 수능 100%로 환산하는 곳도 있고요.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모집 요강을 봐야 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스카이라고 부르는 학교들, 특히 이제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이제부터 본다라고 발표가 돼서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학과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능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정말 최저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기 쪽으로는 어떻게? 대부분 연기는 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을 본다기보다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조금 하고 그리고 실기를 비중 높게 평가하고 이런 곳이 많고 실기를 100% 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기를 잘해야 돼요. 왜? 질문 있어? 있는데 그 뭐지? 군대를 갔다가 그 대학교 갈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뭔가 그 항공대학교를 간다면 이제 공군 같은 데에서 이제 조금 하다가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혹시 아시면은 몇 뭔가 공군에서 이제 좀 그게 있잖아요. 어떤 항공대학교? 네. 근데 그거는 2개밖에 없지 않나요, 항공대학교?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네. 입학처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항공대학교 입학처. 겁나 높은 거 아니야? 네. 자, 여기 보면은 정시라고 할까? 수시로 볼까? 자, 수시로 간다고 해볼게요.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입시 결과. 여기 이렇게 여러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자, 봐요. 항공운항학과라고 한다면 이건 논술이다. 자, 학생부 교과. 여기 봅시다. 항공운항학과 7명 뽑았고 65명이 지원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1대9 정도가 된 거죠. 오. 환산 점수는 995점 정도인데 내신 등급으로는 1.5등급 정도. 이렇게죠. 1등급에서 2등급 사이가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어. 정시는요? 평균이요? 평균이요? 네. 아까 봤죠? 여기 평균이 1.5등급. 근데
근데 70등 한 사람도 1.5등급 정도다. 이게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 보면 되고, 여러분 정시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정시가 아무래도 그 수능이니까 우리는 수능을 지금 보고 있고, 지난 입시 결과 볼까요? 보세요. 자, 일반 학생 전형에서 항공운항학과가 어떠냐면 수능 등급으로는 2.1, 국영수탐으로 했으면 평균 2.1, 국수탐 영어 빼면 2.0, 영어만 하면 2.1, 요 정도 나오죠? 2등급에 대략 2등급 급초반.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완전 1등급에서 미끄러진 2등급 같은 거야. 막 진짜 한두 문제씩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상대평가에서 문제 개수로는 얘기해줄 수는 없고, 근데 쉬울 때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1등급이라는 거는 보통 뭐 두세 근데 난이도에 따라 달라서 내가 좀 조심스럽다. 근데 어쨌든 1등급에서 미끄러진 2등급 느낌이에요. 열심히 해야겠죠? 항공운항이 그렇습니다. 왜 저랬는지 이해가 안 돼. 그 궁금한데 네. 그 클라라 선생님께서 연기학과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연극 영화학과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럼 거기 같은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모집 요건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에서 말할 수는 없고, 대부분 높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본 학교의 연영과는 방송 연예과라든지 그런 과는 무조건 실기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라인이 내려오다 보면 점수로 해서 편입하는 경우, 입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찾아봐 주셨잖아요. 그 간호학과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되나요? 간호학과, 어느 학교의 간호학과 찾아볼까요? 그냥 제일 높은데. 아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총신대 간호학과 총신대는 간호학과가 없을 거예요. 신학교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홍대 응. 실내 디자이너 어. 실내 건축 실내 건축. 네, 자, 입학처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홍익대학교 실내 건축. 자, 수시 모집. 입시 결과가 궁금한 거지? 자, 모집 요강 말고 홍익대 이름이 저기 들어가 그러지 마. 홍익 입학 도우미 아마 있을 것 같다. 아니네요. 공지사항이 있을 수도. 학교마다 이렇게 탭이 구성이 좀 달라요. 찾아봐요. 공지사항. 검색을 해볼까? 입시 결과. 입시 결과. 검색. 세만. 바로 나오지가 않는구나. 입학 관리, 입학 도우미 보통 나오나 보다. 자, 가볼게요. 근데 이건 Q&A인데. 참고로 성적 산출도 있어요.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수시 모집 경쟁률? 경쟁률 나오지 않아. 근데 이거 편집해야겠다, 영상. 그쵸? 다 실으면 안 돼.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 원래 보통 여기 나와 있거나 하는데. 그럼 한번 볼까? 뭐를 비중 있게 보는지? 자, 정시로 가나? 수시로 간다. 가요?
공부를 하거나 필기를 하거나 당연히 우술자라 실내 건축은 이쪽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정실 한번 볼까? 그러면 아니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키워? 이 질의응답을 다 녹음해야 될 거 고민이 약간 되긴 하네요. 나쁘대. 자, 홍대 정시입니다. 오.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오. 뽑겠네요. 그쵸? 여기 혹은 여기. 자, 가볼게요. 수능 우수자. 인문 자연이라면 수능만 볼 거야. 그치? 근데 미술 쪽이다. 그러면 수능 생기부 보고서를 본다. 포트폴리오 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우리 실내 건축이 어디로 분류되는지 봅시다. 이거죠? 건축 도시 대학이라서 자연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는 다군으로 뽑습니다. 아군이 뭐예요? 정시는 가나 다군이라고 임의의 그룹이 있어. 세부상 수능 우수자 전형. 자, 이겁니다. 몇 명 뽑는다고? 8명 뽑는다. 와. 자, 8명.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뽑으면 홍익대가 인기 많대요. 그럼 미국 저희 미술 쪽은 여기가 그거예요. 서울대 같은 곳이에요. 자, 그렇게. 자연 계열이니까 수능만 열심히 하면 돼. 자, 근데 등급이 안 나와. 캠퍼스는 지금으로서는 수학을 꼭 미적분하게 기하를 해야 하고, 네, 지원이는 상관없을 거야. 그때는 통합이니까. 자, 무엇을 비중 있게 평가하느냐? 아, 여기 있다. 국어가 20%, 수학의 35%. 수학에 제일 비중이 높지? 오. 그리고 과학이 30, 그리고 영어는 15. 아까 말했잖아. 이게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지금 선택 과목들이 있어서 영어의 비중이 적다고. 그리고 조금 더 쉽다고. 그래서 영어는 15만큼만 반영을 하고 오히려 과학이 한 2개, 각각이 15인 거지. 그쵸? 그리고 수학은 35인 거지. 거의 2배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원이가 해야 할 이유가 더 뚜렷해졌네. 그죠? 수학. 저의 시간에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서 지원이가 궁금한 건 그럼 몇 등급이면 붙어요? 이거란 말이야.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보이니까 결과 테마 그만해. 자, 여기 이렇게 해보자. 홍익대학교 정시 입시 결과 예스 실내 건축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요 오. 7명이 됐네요. 아, 이건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어. 그 한 해 전 거야. 자, 여기 나옵니다. 국어가 61%, 영어는 등급이에요. 1.7등급. 수학은 95%몇 등급이야? 아까 4%가 몇 등급? 1등급. 그 얘가 100에서 4를 빼면 2등급. 2등급 아니에요, 저거? 그럼 몇 퍼센트야? 96%까지가 1등급이었다는 거지. 그럼 얘는 95%면 몇 등급이야? 2등급. 2등급. 2등급일 때 완전 초반 2등급.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2등급 떠야 한다. 국어는 그 누적해서 100분위 찾아보면 돼요. 탐구 90점. 국어 4등급이요. 국어 4등급? 4등급 아니에요? 61점. 아까 우리가 보던 그 이미지 자료를 보면 근데 예술적이니까 국어 못해서. 필요한 그거 해야 돼요. 자, 봐봐. 4%, 7%, 잘 안 보이나? 12% 이렇게 나오잖아. 61이면 어딜까? 3등급. 계산해보세요. 4, 7, 12, 23%. 이게 이제 3등급까지고 4등급 몇 퍼센트?
이게 대략 60% 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4%가 96%라고 될 거고 이게 뭐야? 11%니까 89% 대략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88, 89 이렇게 거꾸로 오면 60%는 뭐야? 4등급 정도 선이 되는 거지. 그렇죠? 국어는 4등급은 나와야 해. 아 버리면 안 돼 이거. 아무리 자연 계열이어도. 그리고 수학이 1등급 같은 2등급. 근데 그 연극대학교 있잖아요. 네. 연극학과 같은 데는 국어 잘해야 되죠. 연극학과는 다시 말하지만 실기가 중요합니다. 한번 봐볼까? 네, 한번 바꾸면 안 돼요? 자 어디로 볼까요? 공익대학교 연극학과는 없나요? 한국대학은 없을 것 같아. 그치? 청신대학교 미술 유명한 총순대도 없어요. 옥스퍼드. 뭐 옥스퍼드요. 연극학과가 있으려면 굉장히 큰 종합대학이거나 영화방송에서 예술대학으로 아예 설립되어 있는 한예종도 진짜 유명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높지. 연세대. 서울예대도 정말 높지. 예술대학이라면 이렇게 높아. 그리고 추계예술대 이런 데도 이제 서울권에 있고 그다음에 좀 낮은 대학. 그렇다면 검정고시 어디가를 한번 볼까요? 아 그냥 어디가 대학 어디가 여기 들어가면 오, 이런 것도 있네. 제가 계속 받아줄래. 자, 연극 이렇게 볼게. 자, 연극 영화라고 치면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중부대도 맞아 이쪽으로 유명해. 한양대 공부 겁나 잘해야 되는데. 중부대가 조금 아래쪽이겠죠? 그러면 입시 결과. 여기 있다. 정시 여기 보이지? 얘는 실기 실적 우수자 전형이야. 실기를 본다는 거지, 그쵸? 실기가 그냥 그 심사위원들 보는 앞에서 이제 연기하는 거야. 오 맞아. 수실 한번 가실까? 되게 맛있는데. 거기서 원래 배우는 거. 자, 여기 나오죠? 연극 영화 전공. 연극 영화 전공을 정시 4명, 수시가 40명 정도 되겠다. 50명 되겠다. 정시로는 10명. 근데 연출 제작 기획 쪽이 있고. 자, 그럼 수시는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전형이 아닐 거고요. 학생부 우수자도 없지. 여기 보면 안 보이지? 지역인재 전형 이것도 아니야. 여기 없잖아 과가. 아마 여기다 실기 가요. 연극 영화 이게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 어떻게 뽑습니까? 학생부를 30%, 실기를 70% 이렇게 뽑는 거야. 실기가 100점 만점 중에 70점만큼을 차지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연극 영화 어떻게 하는지가 나온다.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극 연출이든 영화 연출이든 어쨌든 지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술 말로 하는 거, 그리고 전공 관련 기초 지식을 2분 동안 질의응답합니다. 그 연기 지정된 거, 배부되어 있는 정해진 대사 하는 거, 그리고 자유 연기, 그리고 질의응답. 이게 면접이에요. 실기이자. 우와 뭐야. 근데 되게 짧은데요 시간이? 그 안에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하니 어렵겠죠. 빠른 시간.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쌤 혹시 성우학과도 있는데 그쪽 동부만 찾아주세요. 성우까지만 하나만 검색해 줄게. 네. 자, 다른 친구도 이제 질문의 기회 좀 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난 성우를 따로 학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성우학과는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보이스 학과. 차라리 여기 들어가서
어디가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추천해. 커리어대. 진학사. 진학사도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학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대학학과에 들어가면 이게 PC 버전으로 봐야겠다. 여기서 대학학과, 대학 학과 정보 이런 거. 그리고 학과 카드 뉴스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아마 이게 분야별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검색해봐도 좋고, 여기서 성우 이렇게 적게. 성우. 한판이 아니다. 여기 혹은 커리어넷. 여기서 성우 쳐봐. 그러면 여기 있거든. 학과 정보에 직접 나온 건 없지? 그치? 목소리로 연기하면서 인터뷰도 볼 수 있고. 성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게 필요하대요. 이미 게시판이요. 근데 이게 어떤 대학에 나오는데 이런 건 없을 거야. 이 진로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목소리가 지 연기력과 목소리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실전으로 뛰어보는 거. 이거를 나중에 한번 좀 찾아봐. 알겠죠? 우진이가 들어가서 따로 한번. 혹시 그 외에 질문, 수능 관련 질문 있는 사람? 끝났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맞춰볼 텐데. 저요. 네. 그 수학 있잖아요. 수학. 그 매스요. 네. 그거 수학 안 하고도 수학 안 하고도 뭔가 종이대표를 받았습니다. 웬만큼 안 돼요. 수학은 꼭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 대학 못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면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름부터가 대학 수학 응용 시험이.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가능성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겁니다. 수학은 진짜 어떡하냐.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수학은 그 수학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이제 개편안도 살펴보고 그리고 과목별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수능을 1시간은 다 다루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공부를 해보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또 여기 이제 중등 친구들도 많이 섞여서 앉아 있고 해서 여러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이게 중학교 2학년부터 진짜 로드맵을 잘 짰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래서 그 분야에 필요한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지온이는 실내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알았어. 수학을 내가 피할 수 없겠구나. 내가 테니스를 피할 수 없겠구나. 이걸 오늘 지온이 크게 깨달았단 말이야. 이거를 중학교 2, 3학년 때 꼭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 나 어느 계열을 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과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참 입시에서 약간 이제 시간도 걸리고 마음도 잡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여러분이 리니젠 아카데미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 리니젠 아카데미는 아까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중등에서 3년 걸릴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해 놓았고 고등도
수학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2학년 때 제 코스를 밟아온다는 가정하에 2학년 때 진도는 끝나고 마지막 한 해는 그냥 뭐죠? 모의고사 풀고 연계경제 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열매가 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열매가 결과가 저입니다.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케이스가 되기를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푸는 그 문제집이 사실 막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이거 좀 미뤄지면 안 되나? 이거 좀 덜하면 안 되나? 근데 오늘 그 하루의 나의 분량을 작은 일에 충실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거든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더 큰 일도 잘하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맡아져 있는 그 공부에 성실히 꾸준하게 충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여러분 그때 가면 그때 세미가 만약에 수능반으로 간다 나중에 그때 든든하게 훈련 받은 그 모습 가지고 대학으로 인투제대로 멋지게 파송돼서 수능은 어떤 관문이야? 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냥 작은 시험일 뿐이야 사실. 근데 그 어떤 인투제대로 설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해. 학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민유제는 학습의 입시 결과 앞에서도 이렇구나. 그게 설령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태도구나. 그걸로부터도 배울 수 있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 산 증인이자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능 특강 이 수능에 대한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또 바뀔 개편안과 또 하나님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주님 생각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단히 정말 노력하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임하여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기독교 교육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